올해 첫 교구본사 주지회의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선명상 대중화와 다음 달 시행되는 종단 조직 개편 등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회의가 열린 봉선사에서는 명상체험센터 기공식도 개최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이 종단 대화합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멸빈자 사면에 발아이죄는 제외하고 사망자는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해당 종원 개정안은 오는 26일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다뤄집니다. 지난 1월 동국대에서 열린 간화선 집중수행 프로그램의 수료생들이 모여 선수행의 의미를 되새기고 지속적인 정진을 다짐했습니다. 당시 이들을 지도했던 수불 스님은 간화선 생활화를 위한 지혜를 사부대중에게 전했습니다. 봄철 건조한 날씨에 따른 산불 위험이 높아지면서 국민들의 철저한 안전의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이달을 산불 집중 예방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예방활동에 나섰습니다. 동국대학교 신임 이사 후보에 성화 스님과 덕운 스님이 복수 추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9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교종본찰 봉선사에서 열린 올해 첫 교구본사 주지회의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국제 선명상대회와 서울국제불교박람회, 종단 조직 개편 등 다음 달에 집중된 불사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봉선사는 향후 국민들의 마음 쉼터로 자리 잡을 명상체험센터 건립을 위한 첫 삽을 떴습니다. 류기원 기자입니다. 올해 첫 교구본사 주지회의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며 선명상 대중화 사업을 본격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문화행사와 법회 등을 통해 신행활동을 겸한 선명상 체험 기회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구상을 전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최근 불교 문화의 매력을 느끼는 젊은 층이 늘고 있다며 국제 선명상 대회와 불교 박람회 등의 종단 역량을 총결집해 불교를 알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집행부는 정치를 포함한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상처받은 이들의 마음 평화를 위해 선명상 대중화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행생활의 중심에서 선명상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안하고 실현해 가겠습니다. 진우 스님은 이와 함께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중앙종무기관 조직 개편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삼원통합은 전법 포교와 승가교육 체계화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오는 4월 1일 종단의 조직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삼원통합의 의미를 적극 살펴서 전법 포교와 승가교육의 체계화를 세밀하게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교구본사 주지회의에선 멸빈자 사면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고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결산 보고의 건과 추가 경정 예산안 보고의 건도 함께 다뤄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구본사 주지회의에 앞서 열린 봉선사 명상체험센터 기공식은 선명상 대중화의 본격 전개를 알리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봉선사는 한국 불교의 선과 교가 함께 어우러진 상징적 공간을 현대적 면모로 일신하면서 다채로운 전법 활동을 예고했습니다.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은 국민들의 정신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명상 콘텐츠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늘 이 기공식이 우리 봉선사의 명상체험센터가 잘 불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원로 스님과 우리 선배 어른 스님들 잘 모시고 열심히 불사 정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상체험센터는 봉선사 경내 1,300여 평 면적에 불교 명상관, 참선동, 명상미디어 영상관 등 명상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며 내년 12월쯤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참석 내빈들은 선명상 대중화를 선도하는 포교 전진도량 건립을 계기로 불교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 현대인들에게는 치유와 위로의 공간이 되길 발언했습니다. 불교의 오랜 전통과 깨달음의 향기, 그리고 현대인들의 치유와 위로, 자살에 대한 어떤 욕구들을 갖다가 소멸시켜주는 그런 효과, 그리고 선명상은 현대 21세기 한국 불교가 이 한국 사회 전 세계에 나눠줄 수 있는 불교적 어떤 그 혜택이고 공감이고, 이 경쟁과 갈등과 대립 속에서 이 절제, 상호 존중,
마음 평안, 그리고 욕망과 물질을 넘는 정신적 가치를 하는 우리 선명상, 우리 국민들 마음을 치유하고 또 위로하고 안식을 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종단의 핵심 정책 사업인 선명상 대중화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 열리는 국제 선명상 대회를 계기로 선명상이 국민운동으로 확대 발전해 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오는 26일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다룰 멸빈자 사면을 위한 종헌 개정안에 대해 종회 특위가 적용 대상과 신청 절차 등의 단서를 다른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발아의 죄를 범한 이들을 제외할 것과 사망자도 명예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 등입니다. 권금주 기자입니다. 조계종 종헌 개정 및 종법 재개정 특별위원회가 다음 주 수요일에 열릴 제18대 중앙종회 임시회를 앞두고 발의될 법안들을 마지막으로 검토했습니다. 쟁점 현안은 총무원이 입법 예고한 멸빈자 사면을 위한 종헌 개정안이었습니다. 종헌종법 특위는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절도, 살인 등 승가를 떠나야 하는 중죄를 진 자들을 제외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막독 설명을 해야 되니까 아예 우리는 대상자가 명확하고 사바라이로 인한 징계자가 아닌 거라고 좀 명시를 해버려야 법원 통과할 때 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사망한 자들의 경우에는 법 적용을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수정 필요성도 언급됐습니다. 사후 명예회복의 기회를 줘 이들을 기리는 문도들을 포용하고 승가 화합을 다지자는 법의 목적을 살리자는 겁니다. 30여 년 전 당시 멸빈의 징계를 받은 스님들 대부분은 현재 90세를 넘고 일부는 입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거법 개정안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중앙종회 의원이나 총무원장 선거 시 개표가 끝나면 투표지와 개표 기록들은 봉인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을 넣자는 건데 선거와 개표 전반의 투명성을 더하기 위해서입니다. 추후에 아무리 개표가 끝난 투표 용지라 할지라도 추후에 이제 거기 어떤 부정스러운 행위를 할 수 없게끔 하는, 우리 모두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이게 명문화가 안 돼 있었던 건데 제가 명문화를 좀. 이 밖에 조계종 사법기관인 호계원 내 구성을 초심 호계원 7인에서 9인으로 변경하는 안과 총무원 일원화에 따라 기존 교육원, 포교원 명칭이 총무원으로 변경되는 안 등도 심의를 거쳤습니다. 특위는 논의된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하고 총무원의 검토 끝에 다음 주 종회에 최종 상정될 예정입니다. BBS 뉴스 권금주입니다. 지금까지 6만여 명을 지도하며 간화선 대중화를 이끈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이 간화선 생활화를 위한 지혜를 사부대중에게 전했습니다. 특히 수불 스님은 동국대에서 열린 간화선 집중수행 수료생 법회에서 일상에서 어떻게 화두를 들어야 하는지를 지도했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지난 1월 을사년 새해 첫 달에 6박 7일 동안 동국대에서 간화선 집중수행을 마친 수료생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한 수료생이 수행 이후 변한 자신을 보며 어떻게 무대 공포증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묻는 딸의 고민을 전하자 수불 스님은 패튀김조차 설렘과 함께 두려움을 안고 무대에 올랐다는 일화를 들려주며 공부를 강조했습니다. 저희 딸 같은 경우는 항상 무대에서는 그런 공포가 있는 아이인데 저한테 늘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엄마처럼 그냥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나한테는 개런티 안 받고 그 연주도 없이 무반주로 노래를 했어. 그러면서 얘기가 그러더라고. 늘 설렘이 있는데 무대 설 때마다 두려움도 함께 따라온다. 근데 그것을 이제 공부하고 난 뒤에 극복한 거지. 또 다른 수료생이 집중수행 이후 선지식의 가르침에 따라 일상에서 참선을 하면서 부딪혔던 의문을 털어놓자 수불 스님은 화두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혼자 참선을 하는데 수료식 때 스님께서 화두는 절대 들지 말라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화두 없이 하는데 이제 뭐 10분이라는 시간이 짧다 보니까
그런 의심을 깨야 될 어떤 의심이 없는데도 억지로 화두를 들고 살아가야 된다. 그건 웃기는 거 아니야. 내가 볼 적에는 화두에 매일 이유가 뭐 있어? 화두가 우리를 메어 놓으려고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려고 방편으로 제시된 거지. 이어 수행에서 멀어지면서 세속에 휘말려 정신없이 살다가 이제 다시 수행을 시작해 안정을 찾았다는 수료생에게는 깨달음의 단계를 전하며 지속적인 정진을 당부했습니다. 수행하던 거를 오히려 끊고 세속에 다시 또 막 휘말리다 보니까 한 달쯤 지나니까 제가 또 되게 안 좋은 길로 막 가고 있구나 막 이런 게 느껴져서 왜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업이 이렇게 일어나노? 업을 못 다스리니까. 업은 공부됐다고 해서 쉽게 다스려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업이 본래 없다 하는 사실을 인지할 정도 되면은 그건 굉장히 큰 깨달음을 눈뜬 사람이지. 가나선 대중화와 세계화에 앞장서온 수불 스님이 일상에서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를 세심하게 지도하며 이제는 가나선 생활을 향한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서울 동국대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지난 1월 삼조 스님의 사직으로 공석이 된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신임 이사 후보에 성화 스님과 덕운 스님이 복수 추천됐습니다. 조계종 종립학교 관리위원회는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131차 회의를 열고 이와 같이 결정했습니다. 동국대 신임이사 후보로 추천된 성화 스님은 현재 장안사 주지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소임을 맡고 있고, 덕운 스님은 현재 충정사 주지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기획실 감사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동국대 이사 후보는 오는 26일 개원하는 제233회 중앙종회 임시회의에서 동의 절차를 거쳐 학교법인 동국대에서 최종 선임합니다. 최근 순천 송광사 산내암자인 천자 묘사체가 화마에 무너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건조한 날씨로 산불 위험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산사와 문화유산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데요. 산림당국은 이달을 산불 집중 예방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예방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무엇보다 국민들의 안전의식이 가장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장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역사와 전통이 서린 청정도량, 조계총림 순천 송광사 산내암자 천자암에 요사체 목조 건물이 불길에 쓰러졌습니다. 불이 날 당시 건물 내에는 4명이 있었지만 다행히 곧바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고 천연기념물인 쌍향소 등도 화마를 피해갔습니다. 소방당국의 빠른 진화에도 불구하고 건조하고 메마른 봄철, 깊은 산중 사찰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자칫 돌이킬 수 없는 문화유산 소실과 함께 대형 산불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현장 도착 당시에 요사체 내부 방안에서부터 지붕까지 화염이 외부로 분출 중이었습니다. 요사체 앞쪽 천연기념물과 뒤편 야산로의 연소 확대 방지를 최우선시하였고 거주 인원들은 전원 대피 완료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3월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산과 사찰을 찾는 인파가 늘면서 전국 대형 산불과 사찰 화재 우려가 연중 가장 높은 달입니다. 소방청 집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산불의 30%는 3월에 집중됐고 재산 피해도 1조 5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물론 산림청과 환경부, 국립공원공단과 국가유산청 등 관련 당국들은 3월을 산불 예방 집중 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또 전국 헬기 동원 규모도 확대를 합니다. 작년에는 189대 정도 전국에 산림청을 비롯한 유관기관 189대 산불 진화에 관련된 가능한 헬기를 확보를 했는데 올해는 늘어난 201대까지 저희들이 확충해서 협의를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리산과 속리산, 오대산 등 전국의 주요 국립공원 내에는 무수한 국보와 보물 등 국가유산을 보유한 천년고찰도 산재해 있습니다. 대부분 깊은 산중에 위치해 대형 산불 때는 진화나 문화재 대피가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어린이날과 부처님 오신난 덕을 대비해서 전통사찰 현장 지도 방문과 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야외 캠핑장 소화기 비치 여부, 연기 감지기 설치 현황 등을 점검합니다. 화마로 인해 소실되면 돌이킬 수 없는 소중한 불교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당국의 체계적인 대응과 함께 탐방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BBS 뉴스 장채리입니다. 조계종이 불교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해 시행하는 불교 시민사회단체 사업 공모에 사단법인 다나와 생명나눔 실천본부 등 6개 단체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는 올해 불교 시민사회단체 지원사업 공모를 진행한 결과 탄소 중립을 위한 환경실천 활동 분야 4개 사업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동선 실현 분야 2개 등 모두 6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정된 사업은 사단법인 다나의 도시 행성인을 위한 먹거리 나눔을 비롯해 생명나눔 실천본부의 절로 되는 기부 108배 챌린지, 계금 종합사회복지관의 도솔천 수호대, 전국 비구니회의 자비의 빛, 생명의 빛 환경 캠페인 등입니다. 이와 함께 불교 기후행동의 환경보호살의 원력으로 기후위기를 넘어 생태사회로 전북 청년경제인 불자회의 2025 환경버스킹 라이트 나우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단체들은 오는 10월까지 해당 사업을 진행하고 11월 중에 최종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주 관음사 불교대학 37기와 대학원 19기 입학식이 관음사 불교대학 교육관에서 봉행됐습니다. 그제 열린 입학식에서 불교대학은 37기 70여 명, 대학원 19기 15명 등 모두 80여 명이 등록했고 학장 무소 허운 스님을 비롯해 교수 스님과 BBS 제주 윤두호 사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주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야 되고 또 내 삶과 내 가정이 어떻게 변화해야 된다는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라고 본 듯이 앞으로 이 제주 불교대학에서 공부를 잘 하셔서 삶을 변화시키고 도를 변화시키는 앞장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입학생들은 1년여간 불교 기초교리 공부를 비롯해 도회 성지순례와 봉축법회, 영산대제, 송구영신 정진법회 등을 함께합니다. 선수행의 가장 중요한 지침서이자 중국 선종의 2대 선서로 꼽히는 벽암록의 핵심 가르침을 배울 수 있는 특별한 법석이 서울 도심선원에서 펼쳐졌습니다. 상도동 보문사 보문선원은 2층 법당에서 우리 시대의 젊은 선사, 푸른 선지식 원재 스님을 초청해 일요법회를 봉의했습니다. 원재 스님은 벽암록 가운데 중국 당나라 선사 조주 스님이 수행승들과 문답을 나눈 내용 등을 소개하며 나 자신의 실체에 갇혀 의미와 내용만 따라가다 보면 안목이 열리지 않는다며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곧장 눈앞에서 보고 듣는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사자는 흙덩이를 쫓아가지 않아요. 그 던진 내용물을 쫓아가지 않고 그 흙덩이를 던진 사람의 팔을 곧장 물어버려요. 사람을 물어버린단 말이에요. 개는 내용물을 쫓아가지만은 사자는 그 내용물을 던지는 근원을 무는 게 사자인 거야, 사자. 원재 스님은 충남 공주에서 태어나 서강대에서 종교학을 전공했고 지난 2006년 해인사에서 조계종 종정을 지낸 도림 법전 스님의 제자로 출가했습니다. 세종 전통문화체험관과 세종 충남대병원이 교육, 전시, 홍보 분야에 대한 상호 협력과 교육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최근 세종 충남대병원에서 교육, 전시, 홍보 분야에 대한 상호 협력과 교류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서로가 협약을 통해서 교육이나 전시나 홍보나 모든 프로그램을 저희가 지원하고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게 돼서 너무 뜻깊다 생각합니다. 권계철 세종 충남대병원장은 세종 전통문화체험관에 열심히 일하는 직원 모두에게 정신적으로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3월 19일) 수요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